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은 물론이고요. 미국 주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장 투자 힌트 얻어가는 시간입니다. 이원주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연구원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 확인하시느라고 밤에 잠 좀 주무셨나요? 네네. 잘 네. 잡았습니다. 네, 지금 신중한 시선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철강을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도 이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한번 살펴볼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종목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미국 종목은 리얼라이스 스틸 앤 알루미늄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고요. 그 미국의 철강 산업에서 이제 그 유통을 담당하는 스틸 서비스 센터, 시장 점유율 15%의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철강 시황 같은 경우는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초 대비해서 주가도 한 25% 올라서 신고가 부근에 있는 기업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서비스 센터 하면은 용어가 좀 생소한데 우리가 현재 지금 철강 업계에서 쓰는 용어로는 어떻게 가공, 유통, 판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 비슷하고요. 네. 그 보통 스틸 서비스 센터라는 거는 그 이제 철강 제철소에서 이 열연이나 냉연이나 봉연강 같은 기본적인 제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에 이제 고객이 더 원하는 개인 맞춤형으로 이 규격을 조정한다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특성들을 부여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유통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업 모델에 대해 더 자세히 네네.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아마 매출의 구성을 조금 브레이크다운 해봐야 조금 더 전망에 대해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4분기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탄소강 제품 비중이 이제 52%이고 탄소강이라고 하는 건 보통 철강 제품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테인리스강 제품 비중이 16%,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 비중이 또 16%, 그리고 합금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다양한 금속들을 합해 놓은 금속들을 말하는 거고 이게 5%, 그리고 기타 비중이 한 5%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철강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철강 가격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변동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최종 수요 산업별 매출 비중을 말씀드리면 일단 제품의 한 35에서 45%는 일반 제조업에서 발생합니다. 일반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석유, 정유 이런 에너지 산업 혹은 제조 공장들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들, 건설 장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에서 25% 정도는 이 비주거형 건설 산업에 들어갑니다. 주로 인프라스트럭처들을 말하는 거고 병원, 항만,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투자들이 일어날 때 이런 제품 매출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 운송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운송업이라고 하는 건 보통 자동차와 항공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잠깐 조정하면은 비주거형 건설 산업이 30에서 4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되고 이 전반적으로는 미국 내수 철강 수요가 높아지면은 매출 구조가 그대로 올라가는 이제 기업이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야 제품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지역별 매출 비중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미국 중서부 지역이 32%입니다. 보통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주로 중서부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야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서부 및 남서부 지역이 22%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은 보통 이제 주로 텍사스 이런 에너지 산업들이 많이 발전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뭔가 석유 관련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도 전반적으로 철강 수요가 늘어나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정리하면은 미국 내수 경기가 좋고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때 관심 가져야 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수요처를 보면은 제조 그리고 운송 건설인데요. 전형적인 경기 민감, 경기 사이클을 타는 기업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실적은 좀 어떤지요? 실적 브레이크다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기 실적 사이클에서 현재의 위치를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2년 4분기 실적만 보면은 조금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매출액은 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5% 정도 감소를 했고, 매출액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 효과로 주당 순이익은 거의 14%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시황이 엄청나게 안 좋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감익인데
2022년은 좀 이상할 정도로 실적이 많이 높았던 시기입니다. 보통 이제 중국의 락다운이 진행되던 시기였고 전반적인 공급망 부족 문제가 진행되는 시기였다 보니까 이 철강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높았었거든요. 그게 좀 정상화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감익했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장기 실적 사이클에서의 현재 위치를 조금 고민해 보면 지금도 여전히 호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철강 가격이 보통 열연 기준으로 한 전체 평균이 한 톤당 700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작년에 이제 너무 높았기 때문에 2,000달러까지 갔었고 지금 1,000달러 정도 되는 시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년 대비해서 감익해 보이는 거지 이게 역사적으로는 좀 이게 호황 사이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좀 더 이제 시황이 더 좋을 만한 포인트들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좀 잡아주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 리오프닝 이슈가 있어서 철강주가 올 들어서 좀 들썩들썩 거렸는데요. 지금 릴라이언스 스틸 앤 알루미늄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요? 네, 일단은 전 세계 철강 업종 중에서도 특히나 미국 철강사들이 좀 좋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 정책 수혜가 조금 강합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적으로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주요 산업들을 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제정된 인프라 법안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예산 규모가 거의 5,500억 달러에 달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기반 시설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교량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해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간 한 3에서 500만 톤 정도의 철강 수요를 추가로 일으킬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미국의 연간 소비량이 한 7천만 톤 정도니까 이게 3에서 500만 톤이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가 각자 도생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내수에 거의 그 반도체 공장을 10개 이상 좀 2030년까지 지을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도체 플랜트가 지어지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철강 수요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철강 수요가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정부가 밀고 있는 건 신재생 에너지인데 2030년까지 풍력 발전소 기준으로 총 30기가와트의 풍력 발전소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메가와트당 철강이 한 250톤 정도 사용되기 때문에 30기가와트면은 거의 750만 톤에 해당하는 철강 수요가 추가로 일으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미국 내수 철강 산업을 좀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미국 내수 철강 그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는 미국 내수 철강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미국 내수 철강사가 특히나 유리한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불안한 경기 상황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 잠깐 편의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준비를 안 하면 우리가 보통 편의점에서 좀 우산을 비싸게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스틸 서비스 센터가 조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뭐 이제 경기가 매우 안 좋을 줄 알고 이런 철강 절단 캐파나 뭐 창고 같은 것들을 잘 마련을 안 해놨는데 예상보다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이 스틸 서비스 센터에 소규모 단기 주문들을 많이 넣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스틸 서비스 센터 입장에서는 좀 이런 업황이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낮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리얼라이즈 스틸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한 12배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 역사적 호황기에는 15배 정도가 됐고 그때보다 지금 시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밸류에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정부 정책이 굉장히 수혜고 그리고 지금 불경기에 굉장히 또 유리한 비즈니스 구조고 그리고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얼마나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현재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RS를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총 8명 정도가 되고요. 5명이 지금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3명 정도가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목표 주가가 한 270불 정도가 되고 현재 250불 정도니까 업사이드가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안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보유 의견을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보수적인 추정치 때문에 그런 거고 전반적으로는 주가가 더 오를 놈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대부분의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IB들도 이 장기적인 철강 호황세가 시작됐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도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인 만큼 글로벌 철강 가격의 추이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어떻게 업황이 흘러갈지도 잘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미국 종목 리얼라이언스 스틸 앤드 알루미늄 코퍼레이션에 대한 야무진 소개 말씀 분석까지 해주신 이원주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의 연구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